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농부입니다. 자, 오늘 한번 고추밭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액비 준 지 한 4일 정도 됐습니다. 고추 상태가 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한 번 더 오후에 액비를 한 번 더 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한번 둘러볼게요. 고추가 그동안에 잎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키가 아직은 좀 작은 것 같긴 한데요. 키를 보니까 고추 색깔도 제법 좀 진해지고 약간 힘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고추가요. 액비를 오늘 또 한번 또 주도록 할게요. 액비를 계속 주고 한번 상태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거의 뭐 잘 올라올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그렇고 세력이 약하죠. 그리고 진딧물은 안 보이는데 고추가 이건 초반에 달린 고추예요. 요런데 뭐가 조금 양분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는요. 그래도 나름 좀 크고 있어요. 이제 줄을 한번 좀 띄워줘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는 뭐 나방이 엄청 먹은 것 같아요. 나방 피해. 타이머가 뭐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그 포충기가 제대로 작동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맞춰 놨거든요. 뒤쪽으로 갈수록 그래도 뒤쪽에 있는 고추들은 조금 많이 컸네요. 꽃도 조금씩 피는 것 같고요. 이렇게 끝이 말라 들어가는 것들이 좀 보이네요. 풀보다는 고추가 더 크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예초를 해줄 거는 없고요. 이쪽은 그래도 조금 더 크네요. 저쪽보다는 고추 자체가 많이 컸습니다. 올라오기는. 저거는 색깔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칼라병 비슷한 건가?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휘어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고추 모양은 조금 나오긴 하네요. 계속해서 액비를 꾸준히 주면서 상태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쪽 줄,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지금 첫 줄을 띄워줘야 되는 시기가 조금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아직 작은 것들도 있어서 지금 뭐 특별하게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비 예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줄을 한번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바람 불면서 이게 이제 막 흔들리게 되면 별로 안 좋거든요. 고추에. 그래서 고추기 한번 볼까요? 보이시죠? 봐봐. 고추기가 제가 방제를 해야 될 걸 어느 정도 이렇게 방제를 안 해도 되게 나방들을 이제 잡아주고 있어서 특별하게 뭐 진딧물 이런 것만 아니면 지금 시기에 뭐 방지할 거는 사실 없거든요. 뭐 거세비 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런 피해를 입은 것도 뭐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액비도 주고 물도 같이 한번 주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토마토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토마토가 열린다는 건 액비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열매를 단다는 건 얘가 지금 토마토가 빨리 종족 번식을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저는 그러한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걸 고추 두둑에다가 토마토 같이 심었더니 열매를 안 달더라고요. 열매를 안 달고 그냥 계속 키만 큽니다. 크만. 액비가 많이 들어갔대, 그죠? 그러니까 액비가 많이 들어가고 얘가 먹고 살만하면 종족 번식을 별로 신경 안 써요, 작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울토마토의 경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고추가 없는 쪽에다가 일부러 심었는데, 근데 저 위쪽에는 고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액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액비는 그러면은 이 방울토마토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액비가 많은 건 아니다. 만약에 액비가 충분했다면 키만 크고 열매가 안 달렸을 거예요. 근데 이건 방울토마토는 아닌 것 같고 일반 토마토 같아요, 얘는요. 크기가. 아이고, 떨어졌다 하나. 네, 일반 토마토 같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해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가지들도 보면 크는 게 조금 느려요. 크는 게 쭉쭉 안 커지고. 네. 액비가 그만큼 모자라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액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키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키가 작아서 조금 더 키를 키우는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은 많이 컸습니다, 그 사이에. 이 고추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오후쯤에 한번 액비를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주면 7차 액비가 될 것 같은데요, 거의 4일 만에 한번 또 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3일에 한번 줬는데 어제 액비를 주지 못해 가지고 오늘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고추가 상황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정보입니다. 자, 또 김영천 클리닉에서 저 방지할 약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약 열 때는 그 비닐 안에 들어있는 약도 있기 때문에 칼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 들어있는 거 이렇게 개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24개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돈놀이 2개 이렇게 해서 모두 다 확인되었습니다. 24개. 또 이제 이 약재 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처방이 내려오면 이제 이 약을 또 사용해서 방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별도로 약을 이렇게 받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약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방제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약 보관함에다가 약을 넣어놓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기역부터 여기 리을까지, 뭐 이렇게 미음부터 시음까지, 시옷까지, 이음부터 지음까지, 이렇게 지읒부터 키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약을 찾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약 방제할 때 여기서 꺼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5칸 정도로 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약 찾아서 쓰기가 좋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제 처방전 나오면 가서 사갖고 오겠지만 저희는 한 번에 택배로 일정 물량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쓰고 나중에 이제 다 사용을 하게 되면 다 사용하고 이제 마지막에 다 방제가 다 끝났는데 약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제가 상자를 놔뒀는데 그 상자에다 담아갖고 다시 반품 보내면 그거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딱 쓰고 나면 약 받은 거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다음 해부터 또 다시 약을 또 받아가지고 또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해에 나온 약으로 그 해에 나온 최근에 나온 약으로 해서 뭐 그 해에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온 약을 받아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묵은 약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 근데 이제 묵은 약이냐 뭐 올해 만든 약이냐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체험방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예. 그 대신 이제 저희가 선수금을 미리 넣어요. 선수금을. 일정량 선수금을 연초에 넣어가지고 그거 넣어놓고 이제 물건 받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물건 돌려보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가지고 저희가 내야 될 금액 이렇게 정산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150만원 선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1000평에 약 들어가는 게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때도 있고 조금 덜 들어갈 때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해에 비가 많이 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주로 이제 집중 방제를 하는 게 흑성병 약, 그때 흑성병 관련된 약이 굉장히 많아요. 방제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비가 자주 온다 그러면 비가 오기 전에 계속 방제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가 올 때마다 방제를 해야 되니까 더 많이 약값이 들겠죠. 만약에 그 해에 비가 그 열매가 자라고 봉지 씌우기 전까지 비가 별로 안 온다. 그러면은 약을 방제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더 약 사용량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방제하는 게 아니라 그 병 해충에 맞게 이제 그 김영천 클리닉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처방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편하게 어떻게 보면 약 방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농협에서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게 하시면 돼요. 예.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려 보려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뭐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얘네들은 뭐 직사광선만 안 맞으면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다. 저희 저온 창고 있지만 저온 창고에다 안 넣죠, 일부러. 왜냐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사에서도 그냥 이렇게 직사광선 안 맞는 그냥 실내에다가 보관하잖아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어쩌다 아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접수를 12일날 저녁 때 꺼내놓고 13, 14일날 고접하고 어디 하루 쉬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또 고접을 또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JKR 최대한 다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네. JKR. 그래서 지금 접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접수를 이렇게 지금 제가 접수를 비닐에다가 이렇게 원래 보관이 돼 있었죠. 저온 창고에. 그걸 제가 꺼내 놓은 게 지금 4일 정도 됐고요. 요것도 제가 사용할 때 이렇게 덮어놓고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접수도 여기 이렇게 특별하게 이상 없이 많은 거 없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씩 이렇게 놔두는 거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지금 제가 갖고 다니던 거고 조금 더 빼서 조금 더, 왜냐면 2줄 해야 돼서 이거 아마 이걸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접수는 이제 뭐 마르지만 않게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고 접수를, 그 얘는 이렇게 종이를 덮어가지고 옆에 놔두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플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고, 이건 이제 넷 고정할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접수를 바짝 고정해 줄 때도 사용을 하지만, 이 타카에는 이거라고. 떼진 게, 그래서 짧은 거 하나 더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카핀이 모자라면 또 와야 되니까, 한번 또 오늘 신고 고접 JR, KR 한번 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해서 할 건 아니고요. 하다가 너무 더우면 다시 들어올 겁니다. 자, 오늘 34.9도 15.1도입니다 오늘 거의 35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늘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약간 해가 좀 들치기는 하는데, 온도계는 원래 그늘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저것도 한번 좀 이렇게 칸막이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둘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주 잘 자라고 있죠. 두정지. 저 같은 결과지죠. 여기 좀 부러졌잖아요. 부러졌는데 여기 또 나고 있어요. 이렇게 놔주면 유인하면 되니까. 이거 유인이 좀 틀어졌네요. 잡아주고 갈게요. 이거 이제 거의 다 자랐기 때문에 유인이 잘 안 잡히면은 되게 아까워요. 유인을 잡아줘야 제대로 이제 제가 이용을 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겨야겠네요. 자, 여기 하나를 잡아서 너무 덥습니다. 여름에는 일하는 것 자체가 뭐 난이도를 떠나서 그냥 더운 게 난이도입니다. 더운 게. 이렇게 약간 더 올려줄까요? 아예 여기서 잡아서 얘를 좀 이쪽으로 당기겠습니다. 왜냐면 얘가 너무 저쪽으로 가서. 똑바로 올라가야 좋은 결과지로 사용을 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뭐라 했죠? 이거는 안 돼. 요거는 어차피 뭐 안 쓰는 겁니다. 여기는 안 쓰는 건데, 여기는 이제 제가 안 뽑을 이렇게 유인할 일이 없어요. 없는데, 있는 이유는 여기 없으면 저쪽으로 도장지가 많이 터집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결과지 저쪽에 있잖아요. 저쪽 결과지들의 여기 중간중간에 막 세력이 좋아가지고 도장지가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키우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올해 또 예비 전쟁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여기가 완벽하게 갖춰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저런 게 없으면 이런데 더 도장지가 많이 터집니다. 이런 세력이 없으면 이런 세력이 없으면 여기 더 도장지 많이 터지겠죠. 저는 이제 결과지만 필요한데 도장지가 터지면 안 되죠. 안 올라오네. 여기 제가 잘라줬거든요. 하나 더 잘라주겠습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도 잘라줄게요. 도장지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더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와도 뭐 그냥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나와주는 게 좋죠. 주지 끝은 항상
높게 올라와 줘야 쭉쭉 빨아 올릴 수 있으니까. 해놨고. 올라오고 있구나. 요런 건 다 나갈 거예요. 얘가 오기만 하면. 여기까지 오기만, 요 정도까지만 오면 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까지만 잘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덥다, 더워. 자, 이제 여름에는 이제 집에서 쉬어야 돼요. 다른 일 해야 됩니다, 다른 일. 밖에 나와서 일하면 안 돼요. 자, 여기도 볼까요, 한번? 35.3도, 14.8도. 여기 J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J열, K열 두 개. 자, 여기 뭐, 잘 났네. 괜찮네요. 간격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J열 고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 하나 넣어줘도 될 것 같은데, 저기 있어서 오래 까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저희가 이제 이거 도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굳이 고접을 안 하더라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 뭐냐,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단가주군이 있죠. 단가주군. 이 단가주군을 이제 나중에 저희가 끝전정 할 때, 끝전정 할 때쯤에 여기 단가주군을 이렇게 좀 제거해 주면 돼요. 이렇게 남겨놓고, 우리 끝전정 할 때 위에 요만큼 남겨놓은 것처럼 여기 좀 덜 남겨놔야겠죠. 이렇게 해서 남겨놓으면 여기서 이제 다음에 도전지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도전지를 결과지가 저희는 이제 결과지가 되겠죠. 결과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지가 발생이 되면 그걸 이용해서 유인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도 나오게 할게요. 여기서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이거 요만큼밖에 안 자랐습니다. 지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네요. 그래서 굳이 고접을 안 하고도 여기 이렇게 지금 단가주군이 많기 때문에 이 단가주군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 해도 되고, 여기다가 고접을 해도 되는데 여기 너무 또 가까워요. 이 주지와 가까워서 한 이 정도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접을 해야 될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예비지 전정을 했죠. 제가 예비지 전정 이렇게 해놨죠. 했더니 지금 두 개가 났어요. 두 개가 아주 잘 났습니다. 요거 유인하면 돼요. 여기도 고접이 돼 있지만 요거는 지금 안 나오잖아요. 더 이상 단가지군으로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유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다발성으로 저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세력이 좋다는 얘기인데, 보통 세력이 좋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터지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자라줘야 돼요, 지금. 근데 얘보다는 좀 약해요, 그죠? 얘가. 근데 같이 있으니까. 하나에서 같이 났기 때문에. 얘는, 여기 지금 제가 고접해 놓은 거에서 지금 난 거거든요. 고접해 놓은 거에서. 작년에 고접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 고접해 놓은 거, 올해는 고접 안 했죠? 비닐이 뜯어져 있으니까 작년에 고접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얘는 지금,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한번 볼까요? 자를 갖고 왔어요, 자를 가지고. 자, 1m 20 좀 넘습니다. 1m 20. 그럼 얘는 제가 키우고자 하는 목표치 거의 한 1m 30 되거든요, 지금. 1m 30 되면 한 20cm만 더 자라면 제가 원하는 목표치인 1m 50까지 갑니다. 그러면 얘는 7월 달에 이렇게 잡아서, 살짝 잡아가지고, 살짝만 잡아서, 유인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한 1m 20에서 1m에서 1m 20 정도는 내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여기서 또 결과지 발생되면 또 쭉쭉 해가지고 나가면 되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올해 지금 고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제가 고접을 해놓으면, 이제 올해는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 자라겠지만, 뭐 조금만 자라더라도 제가 예비 전정 해놓으면, 이렇게 이것처럼, 내년에 이렇게 많이 자라 올라줄 거잖아요. 그럼 제가 고접 안 해도 되고, 내년에는. 그죠? 올해 시간이 있을 때 해주는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 같은 내용이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은. 왜냐면
어차피 한 번만 듣고서는 그거를 내가 다 내 걸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저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아, 고접을 꼭 해야겠구나 라는 이런 어떠한 생각을 또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처음 보신 분은 지금 고접하는 시기 아닌데 왜 고접하지?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질문 안 하시더라도. 아, 그래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하도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죠? 제 글에 댓글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질문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뭐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깊이가 낮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아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 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감하지 않고 더하기 빼기 없이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한 부분이 이제 뭐 방제 쪽. 방제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저희 별도로 이제 방제를 약 처방을 담당해 주시는 곳이 별도로 있어요. 김영천 클리닉이라고 배체연방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거기서, 물론 이제 아닌 부분도 계세요. 뭐 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깊이가 얇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흑성병 방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멘토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한번 고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은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고접 간격을 제가 기존에 50cm에서 50cm 정도로 잡았는데 올해부터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좀 바뀌어가지고 55에서 60cm 정도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과지가 있는 요 결과지 나온 쪽부터 50cm면 여기입니다. 60cm면은 거의 한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근처에다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긴데 왜 60cm가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긴데 왜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하느냐. 여기다 하면 접수를 제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그럼 더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조금 뒤에다가 해도 그 오차 범위 한 55에서 60에서 55 사이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딱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좀 넓게 해서 밀식되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 때문에 해주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쳐서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아는 저랑 같이 이제 체험방에 계시는 사장님께서, 성함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장님께서 요거 이제 보시고 기성품 이거 만들어서 파는 게 있어요 따로. 그걸 보시더니 용접을 해가지고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고 이 드라이버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기성품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그냥 한 요만하게 생겼으면 요만하게 이렇게 앙카 볼처럼 되어 있는 그런 순나사 쪽에다가 이렇게 앞에 용접해 가지고 이렇게 U자형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5만원일 거예요 아마. 그게 제가 5만원 주고 샀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얇으니까 이게 잡고치기가 좀 불편해. 얘는 딱 드라이버의 요 손잡이나 잡고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접수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촬영하랴 이거 고접하랴 아주 그냥 배터리 교체하랴. 날씨는 덥고 진도는 잘 안 나가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접수 보면은 안 말랐습니다. 위에만 락바산 발랐고요. 건조해지지 말라고. 여기 이제 고접해 놓고도 여기는 이제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락바산 위에만 발라놓고 아래쪽에는 그냥 자른 상태로 놔둔 겁니다. 자, 요렇게 고접을 할 거예요. 요렇게 원래 요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짝 올립니다. 차이를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랑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유인하기 좋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근데 너무 많이 올리진 않고요, 살짝만,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잘 뽑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올려줘서 이렇게 이렇게 U자 형태로 자라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거의 뭐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살짝. 그리고 요 접수는요, 최대한 길게 뽑아주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붙잖아요. 요만큼밖에 안 붙잖아, 그죠? 이렇게 붙는 것보다는 좀 길게. 그래야 얘가 양분이든 물이든 뽑아낼 때 이렇게 넓어야, 요렇게 넓어야 붙는 면적이 넓으니까 더 좋겠죠. 예. 그런 부분 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면 얘는 팡팡하게. 지금 제가 촬영 때문에 손을 올려서 해서 지금 자세가 좀 안 나와가지고 좀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그리고 요 접도를 반대편은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대봅니다. 그래서 거의 밀착이 됐다 그러면 된 거예요. 최대한 밀착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속살을 이렇게 깠죠. 여기 보시면 속살이 여기 까졌습니다. 하얗게 보이죠? 여기다가 찔러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눌렀을 때 얘가 귀뚱귀뚱 하면 안 돼요. 딱 눌렀을 때 그러면은 아주 잘 붙었다, 이 상태로 잘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해주는 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거를 제가 이렇게 눌러주면 더 붙겠죠. 더 밀착되겠죠. 스테이플로 한번 제가 그 손카타로 한번 찍어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랩을 이용해서, 요 랩은 제가 인터넷에서 개당 1,500원 100개씩 단위로 파는 그 랩을 사다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구매하실 때는 이게 아마 2,500원, 3,000원, 뭐 3,500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낱개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저처럼 고접을 꾸준히 하실 분들은 그냥 100개 구매해서 주변에 같이 이제 계신 분들하고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정 사장님 저랑 이게 나눴거든요. 이거를 100개 사가지고 50개 나눴는데, 그분은 100개를 또 샀어요. 100개를. 그래서 올해 3,000개인가 했어요, 고접을. 대단하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 고접 3,000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보통 고접을 할 때 많이 해봐야 뭐 한 2, 30개 정도 하는 게 고작인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한 3, 4명에서 그렇게 나눠서 구매하시면은 뭐 될 것 같아요, 저렴하게. 그리고 이 랩은 아끼지 마십시오. 여기 최대한 일로 물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주로 여기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자, 볼까요 한번? 물 안 들어가게 됐네요. 자, 요 사이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로만 물이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돼요. 여기는 물이 들어갈, 이쪽은 물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랩이 풀리지 말라고 랩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랩이 안 풀리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날짜 가서 기록을 남기면 돼요. 요거는 뭐 제가 하는 거고, 23 6 1 6 7 6 오늘이 16일이니까요 날짜 가는 걸 모릅니다. 여기 있으면 농장에서 일하면은요,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고 그냥 일이 있으면 나와서 하는 거라, 비만 안 오면, 뭐 비 와도 도장지 같은 거는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접을 했으니까 한번 어느 정도로 얘가 단단한가, 이 접수를 잡고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살살 흔들릴 정도로, 물론 끝이라서 흔들림이 좀 있지만 이런 중간에다가 해도 살짝 흔들릴 수 있을 정도, 얘가 딱 여기 붙었다 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게 이렇게만 하시면은 접수에 문제 없고, 그러니까 딱 요것만 맞으면 돼요. 접수에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제대로 딱 붙어 있고, 그리고 물만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삽니다. 이게
고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이제 1번 했고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은 60cm 정도, 55에서 60cm니까 중간에 도장지가 결과지가 나 있다는 거는 제가 고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 결과지 그냥 이용해도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하면 되고, 여기가 없네요. 여기가 비었네요. 여기가 지금 얘를 가져간다고 하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얘를 가져간다고 하면, 자 볼게요. 만약에 내가 얘를 가져간다 그러면 얘를 가져가야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60cm 돼요. 요거는 너무 가까워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 잡았는데 요거는 기존에 50cm 정도로 잡은 거예요. 간격을 대략적으로. 여기가 한 60cm 됩니다. 이 정도가. 보시면 자, 요것도 50cm 밖에 안 되네요. 여기까지가 60cm네. 여기까지가 60cm예요. 근데 여기 있어도 어차피 여기 있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정도면 50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60cm 정도 여기다가 또 고접을 하고 이걸 잘라버리는 거는 무의미한 짓이에요. 무의미한 짓. 왜냐면 기존에 난 거를 최대한 이용해야 돼요. 난 거를 최대한 이용하고 없는 자리에다가 고접을 붙여야지 이게 맞는 거지. 있는 거를 이 간격을 벌리겠다고 이거를 제거하고 여기다가 고접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접이 모든 게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고접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잘 터진다. 유인할 때 잘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접으로 하면 아무래도 원래 이 나무에서 났던 이 결과지보다 수확량이 좀 적습니다. 간격은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수확량이나 어떤 이런 위험 부담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50cm 되면 대략적으로 되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약간 간격을 이렇게 유인하면서 벌려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50cm였을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올수록은 60cm가 될 수 있겠죠. 살짝 더 벌려준다면요. 그러면은 크게 밀식도 안 되고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여기도 보면 절대 이렇게 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재면 안 돼요. 이렇게 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재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한 55cm 정도 되네요. 아주 좋죠. 네. 그러면 얘 가져가고 얘 가져가고 그리고 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얘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얘. 그럼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 가져갔죠. 그렇죠? 네 개. 그럼 요거 가져가면 됩니다. 5개. 그럼 얘는 이제 날리면 돼요. 얘는 오래 날려주면 됩니다. 밀식이니까. 이거 붙었잖아요. 이거 몇 cm 될까요, 이거? 한 20cm 될까요, 이거? 한 20cm 됩니다. 20cm. 20cm. 밀식이에요, 밀식. 자, 이것도. 여기도 30cm 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cm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주 좋죠, 간격이. 그래서 요 아래 거를 없애고 1, 2, 3, 4, 5. 그러면 이제 여기 6. 그래서 제가 이제 예비 전을 해놨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 얘는 오래 안 나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고접을 해줘야 돼. 여기는. 근데 여기다 고접하고 싶은데 여기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있었는데 뽑혔어요. 뽑혀서 없어진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고접을 해야 되는데 고접을 할 때 간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다 하는 게 좋은지. 한 이 정도에다가 고접을 해주면 아주 좋겠네요. 그죠? 근데 위쪽은 조금 가까워도 돼요. 위쪽은 한 40cm 정도 돼도 됩니다. 네, 40cm. 한 요 정도에다가 제가 고접을 해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요거는 어차피 안 나기 때문에 얘는 제거해주고 여기다 바짝 붙여서 고접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안 나와요, 이제. 네. 제 경험상 안 나옵니다. 한 번 안 나오면. 지금까지 안 나왔으면 얘는 죽어도 안 나오고 여기 계속 말라만 가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 없으면 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내가 고접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은 얘는 제거를 해줍니다.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고. 왜냐면 고접을 할 때 걸리적거리거든요.
최대한 제거를 해주고, 그럼 여기 이 자리에다가 최대한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붙이면 여기가 이제 됐을 때 여기 랩 씌우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살짝만 띄어서 하도록 할게요. 왜 여기다 하냐면, 여기다 하면 요거 하나 더 가져갈 수 있어요. 7개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가져가도 좋고 안 가져가도 좋지만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다르죠. 여기다가 하면은 여기 못 가져가요. 무조건 끝났죠. 6개가. 네, 여기다가 하면은 요거 하나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해주는 것도 있어요. 자, 이 정도에다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바짝 붙여서 하고 싶은데 바짝 붙이면 랩 못 씌워요. 랩 씌우기가 너무 어려워. 살짝 올라와 있는 데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속살이 완전히 드러났죠. 그러면은 뜨는 건 된 거예요. 접시 살짝 올려서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조금 적게 닿아야 돼요. 좀 적게.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괜찮은지. 아마 이렇게 하면은 랩 씌우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위를 꼭 까주세요. 위를. 예. 저기 안 깐 것 같은데, 안 까도 살기는 하는데 까는 게 더 잘 삽니다. 제가 보니까. 올려서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바짝 붙어버리게 되면 얘가 여기 랩이 안 들어가요. 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준 거고. 자, 됐죠? 안 움직이고. 한번 붙여주고, 이제 랩을 충분히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랩 씌우는 방법은 그냥 하시면 돼요. 포인트만 잡고 가시면 돼요. 물만 안 들어가게 내가 씌우겠다 그러면 어떤 방식도 상관없습니다. 일로 물만 안 들어가게 하면 어떤 방식도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방법 다 해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물만 안 들어가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중점입니다. 이게 뭐 어떤 부분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때 뭐가 중요한지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타이트하게 해주기 좋죠. 그래야지 얘가 쫙 붙겠죠. 헐렁헐렁하게 하면 물도 들어갈 테고, 그리고 또 얘가 고정도 잘 안 될 테고, 고정이 잘 안 되면은 뭐 흔들릴 테고, 흔들리면은 또 물이 들어갈 수가 있고. 자, 이 정도입니다. 네. 짱짱하죠? 짱짱해요. 그래서 2개. 그래서 2개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6월 16일 제2번. 네. 그래서 2개까지만 촬영을 하고요. 또 이슈사항이 있으면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다 안동구입니다. 자, 여기 제9번 여기 제9번까지만 했습니다. 네. 저 반대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이 지금 물을 주고 있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 반대편 J열 우측은 이제 내일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K열 좌측을 했습니다. K열 좌측도 요 좌측 부분만 했기 때문에 우측은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3번 K 3번까지만 고정을 했습니다. 이쪽은 없고 이제 저 건너편 넘어가야 되는데 저기 지금 물을 주고 있어 갖고 스프링클러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차피 오늘까지 물 주고 내일은 이제 물을 안 줄 거기 때문에
내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예. 왜냐면 저희는 이제 점적으로 여기 이렇게 옥타 8이라는 이 점적, 이거 좀 보이시죠? 요거 이게 옥타 8이거든요. 요걸로 물을 주기 때문에 물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로만 물 들어가니까. 그래서 땅속으로 해서 쫙 퍼지게 이렇게 한 곳에다만 물 줘서 땅으로 쫙 퍼지게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하게 되면 지금 제가 고접을 하고 싶어도 고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끄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죠. 물을 줘야 되니까. 근데 물을 주면서도 관수를 하면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 점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여기는 아마 내일 이쪽은 벌써 주셨네요. 주셨고 여기만 이제 주문돼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작업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적이랑 스프링클러의 차이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고접은 여기까지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이제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내일 토요일날 고접을 일단 끝까지 한번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 위쪽에서부터 이제 그 죽은 것들 4월 초에 고접해 놓은 게 있거든요. 4월 10 며칠인가 12일인가부터 아마 고접을 했을 텐데 그때부터 고접해 놨던 거 이제 중에서 죽은 것들만 다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고접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붙여놨네요. 이게 작년에 붙여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되게 흐려가지고 안 보였는데, 원래 이거 달아주신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와서 달아주고 가셨네요. 예. 이렇게 지금 화상병이 조금 이제 진행이 되는 모양이에요. 경북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쪽인가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과수원에 화상병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다 폐원해야 됩니다. 폐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제 손해죠. 저희는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거의 완성이 다 돼가는데 한 2, 3년만 있으면 완성이 되는데, 이거 폐원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망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수량이 있는데 연 35,000개에서 40,000개 배를 따서 3,000박스 이상 제가 내려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폐원하게 되면은 저희는 망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노력했던 것도 수포로 들어가고, 그래서 화상병에 안 걸리도록 이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다니면서 혹시 화상병 징후가 있으면 그런 걸 이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서 빨리 조치를 받아야 그 주변에 또 폐원하는 가원이 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1, 3차 다 화상병 방지 약은 다 했어요. 네. 다 했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액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2일날 액비를 주고요. 그 다음에 1, 2, 3, 4 4일째에 액비 7차 액비, 이때 6차 액비였거든요. 7차 액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안에 있는 내물 빼고요. 물을 틀면 물이 나오죠. 지난번에 10번 줬는데요. 나머지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10번 정도 될 겁니다, 아마. 필터. 요거 주고 또 액비도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9. 이제 나머지 해서 주면은 10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액비를 넣어주고 아까 잠깐 그 고추밭에 가서 봤는데 액비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한 2, 3일 아니 3, 4일 간격으로 꾸준히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액비를. 어차피 조금 그래도 커야 꽃도 많이 달고 할 테니까 조금 키를 키우는데 한번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액비를 주면 줄수록 아마 더 잘 자라겠죠. 근데 액비가 애초에 처음에 조금 액비를 몇 번 주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틀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액비를 지속적으로 줘서 물도 좀 관수를 해주고 그래서 좀 고추를 다시 한번 원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세력이 좀 좋게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쪽에 고구마 심어놓은 것 쪽에도 지금 물을 좀 주느라고 지금 물 수압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받아지는 게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이게 지금 배과수원하고 여기하고 고구마밭하고 좀 같이 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한번 최대한 그 설이 내리기 전까지 고추를 잘 유지해서 탄저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유지해 가지고 끝까지 한번 고추를 생산을 해 보는 게 목표고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최대한 방제를 하긴 할 건데 최대한 적게 할 겁니다.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시기에.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이렇게 끝이 타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병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좀 물이 조금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 고추 주변에는 아직 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풀이 좀 이렇게 우리 저기 배과수원처럼 낮은 풀들이 저렇게 쫙 낮은 풀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고추밭에는 풀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없는 곳에는 아마 더 빨리 마를 거고, 그래서 그쪽에는 좀 토양이 딱딱할 거고, 물이 조금 저기 풀이 좀 있는 데는 그나마 수분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자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멀칭을 꼭 비닐이나 제초 매트로 할 것이 아니라 풀로 멀칭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멀칭 기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깎아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비닐 같은 거는 덮었다가 또 걷었다가 또 덮었다가 걷었다가 경운도 해줘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무경운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풀만 잘 관리해주면, 낮은 풀들로만 잘 관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아주 그냥 그 이후로는 풀을 깎을 이유가 없죠. 어차피 고추는 위로 많이 자라 있을 테고 낮은 풀들이 밑에 쫙 분포가 돼 있다면 수분이 날아갈 일도 많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관수도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아도 가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과수원 만들듯이 만들어 가면서 고추밭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수원도 저렇게 풀이 낮은 풀들이 이게 쫙 이게 점령을 하기까지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5년 차인데, 올해가 돼서야 이제 드디어 낮은 풀들이 그래도 많이 포진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2년 차, 3년, 무경우는 이제 완전 무경우는 2년 차, 2년 차죠. 작년에 경운 안 했고, 작년에도 이제 경운 하긴 했는데, 그냥 살짝만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쨌든 경운을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가 이제 첫 무경운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가려면 갈 길이. 그래서 앞으로 한 4년 5년 정도를 배과수원처럼 쫙 이제 풀만 싹 깎아가면서 기존에 있는 제초 매트는 좀 걷어내고, 그리고 이제 풀로만 해가지고 낮은 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이후부터는 제초 매트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비닐도 필요 없고 멀칭을 그냥 풀로 할 수 있게, 낮은 풀로 멀칭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갖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저 땅이 저희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는 방법을 알면 이후에는 다시 또 저렇게 만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모든 땅이라는 게 이게 관리가 필요하고, 그게 관리라는 게 그냥 바로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이제 물이 다 받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다 받아지고 나면 이제 물 잠그고 액비 주고, 그다음에 액비통에 액비 다시 또 담아 놓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뭐 맨날 같은 내용이라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지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특별하게 뭔가 뭐 영양제나 뭐 아니면 무슨 뭐 태비차라든지 별도로 액비 이외에 주는 게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액비를 줄 때마다 몇 번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고 고추 상태가 어떻다, 이런 것도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됐습니다. 이쪽이 약간 주저앉아서 제가 약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지금 좀 올라갔어요. 저쪽으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 잠그고 필터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궜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안 들어옵니다. 일로는. 그래서 여기다가 필터를 끼우고 액비를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액비가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저 아래쪽 여기보다 지금 한 2m 이상 아래에 있는 고추밭 쪽으로 자연스럽게 압력에 의해서 내려갈 겁니다. 벌써 많이 빠졌죠? 이만큼 빠졌습니다. 자, 이제 액비를 저는 또 담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동일하게 1대1대1로 할 겁니다. 뭐 다르게 할 건 아니고요. 액비를 동일하게 똑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추 잔사입니다. 동일하게 두 바가지. 이거는 생선 액비입니다. 요거는 천매암입니다.
여기는 계란 껍질하고 게 껍질도 같이 녹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식물. 조금 적게 들어갔네요. 오늘은 뭐 괜찮습니다. 뭐 정량을 정확하게 넣는 건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조금 뭐 그리고 오줌 2바가지, 산야초 2바가지, 여긴 깻묵도 들어가 있습니다. 깻묵. 그리고 또 한 바가지씩 추가로 해서 예, 자가익기로 고추 농사를 지으니까 좋은 건요, 뭐 별도로 뭐 사료 비용이, 퇴비 비용이 들지 않아요. 예, 그냥 있는 걸로 하는 거니까. 천매암을 살 때 돈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근데 저것도 되게 지금 오랫동안 쓰고 있어갖고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 그때 5포인가 몇 포 샀는데 저기 2포 처음에 넣고, 저는 소자학이다 보니까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직 2포 넣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잔사, 그 다음에 어분, 천매암, 음식물, 오줌, 산야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행 삶은 게 들어가 있고요, 베이스로. 제가 은행으로 친환경 유기농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은행이 삶을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거 넣어놓고 그거까지 같이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담아뒀으니까 또 3, 4일 후에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얼마나 들어갔나 볼게요. 거의 다 들어갔네요. 뭐 한 5분 정도만 지나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액비 다 들어가면 이제 물 관수해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차 액비 관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